자, 세 번째 키워드 저희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까요? 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코로나 재확산 맞습니다. 일단 코로나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이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망자가 좀 줄었어요. 그거는 좀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계속 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관련해서 이제 치료제 쪽, 앞으로의 이 백신, 치료제 쪽에 관련해서 향후 흐름은 어떻게 볼 것이다라고 보세요? 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좀 뒤통수 많이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근거 없는 이런 뭐 찌라시라든가 근거 없는 그런 가설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기 때문에 정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좀 따지고 보자면은 그나마 지금 우리가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요. 백신은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우리 이제 뒤통수를 때렸어요. 네네. 그죠? 네, 뒤통수를 쳤는데 자, 유일하게 뒤통수를 안 친 섹터가 있죠. 뭐 치료제까지는 아니어도 혈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예, 맞아요. 네. 혈장 같은 경우는 뒤통수를 치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혈장 쪽에서. 물론 이제 혈장에서 채취가 돼야지 백신까지 개발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떤 면역 세포들을 채취할 수 있는 이런 혈장 쪽으로 좀 보시면은 오히려 또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치료제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뭐 정말 비밀스럽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충분히 지금 많을 거예요. 네. 공개적으로 개발되는 것보다.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개발되는 것들은 계속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나중에 말 바꾸기식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너무 불확실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갑자기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치료제 백신 개발됐다고 뚝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개발됐던 그러면은 그 기대감이 있었던 백신주들은 그냥 그대로 하락인 거예요. 네네. 예. 왜냐? 백신이 나가버렸잖아, 그냥 네네. 벌써. 예. 그러니까 이는 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볼 것 같으면 언택트 쪽 보셔야 되고 혈장 쪽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그냥 굳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굳이라는 이제 형용사를 썼잖아요, 제가. 네. 굳이 보지 말라는 거죠. 네. 굳이 보고 싶다면 그쪽으로 가라는 거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이제 언택트 쪽으로, 의료 쪽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제 비대면 의료 쪽 보시면은 그래도 뭐 좀 약간의 재미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이 마지막에 오늘 카드의 키워드는 바로 역시 현대차와 SK.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대차 정의섭 부회장이 이제 SK 드디어 최태원 회장을 만납니다. 빠르면 우리가 이제 내일인데 삼성이랑 만날 때도 전고체, LG 때도 전고체, 이번에도 사실 이제 전고체 배터리 미래 성장 관련해서의 얘기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 2차 전지 배터리 쪽도 사실 워낙에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축약해서 봐야 된다면 반도체 소비자 처럼 이제 국산화랑 같이 연관시켜서 하는 종목들로 저희가 보는 건 어떨까요? 참 이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당연히 연관성 있는 종목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은 안 가고 생뚱맞게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굳이 찾자면은 와, 이게 관련주야 싶을 정도의 종목들이 가기도 합니다. 참 이게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제 앵커님께 질문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네네. 제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해서 그 종목에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관련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 그래도 그 종목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재미있는 종목들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국산 이제 소재 되게 이제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진짜 많이 웃긴 경우가 많아요. 와, 정말 최대 수혜주는 이 종목인데 왜 이 종목이 안 가고 이 생뚱맞은 이 종목이 지금 대장을 달리고 있을까? 네. 왜 이 종목이 지금 갈까? 저도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주식은 우리가 어떠한 상식으로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냥 그때그때 맞게 대응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 한마디로 이렇게 교과서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참고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교과서적인 부분 이외의 것들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챙기기가 어려우시니까 맞아요. 이제 오픈 채팅방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린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런 순환이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그리고 언제쯤 이 순환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망한 섹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종목들이 좋은지 이런 정보들도 드리고 있고요. 초보자분들도 제가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교육 자료들 되게 많고 네. 그리고 교육도 실시간으로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번 7월 달에 이제 제가 이 토겐스타 방송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이 7월 달 중에 이제 그 신규 우리 무료방 모집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이제 8월부터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빨리 참여를 하셔가지고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장 이제 뭐 좀 점진적으로 제가 아까 하락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장은 지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 스스로 대응이 안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아마 코로나 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러죠. 그런 초심자의 행운을 맛보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네. 같아요.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사면 올라가니까. 근데 막상 이제 5월이 4월이 넘어가고 5월이 넘어가고서부터는 이제 물리기 시작하고 손해를 보기 시작하고. 맞아요. 강연회 때 분노 매매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네. 맞아요. 지금 되게 어렵네. 네. 시장이 왜 이러지? 주식이 원래 이런 건가? 하고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네. 그 주식에서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게 또 초심자의 행운이거든요. 이 코로나 때 2월 달, 3월 달 때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아무거나 사도 올랐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 초심자의 행운을 제대로 직격탄으로 맞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5월부터는 혼조세 장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는 그럼 어떨까요? 점진적 하락이고 실물 경기와의 괴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더 이상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투자를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두려우니까 이제 물리기 시작하니까 손절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두렵거든요. 그러신 분들 지금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성공 투자를 위한 우리 길라잡이가 돼주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이 내꺼인들, 내꺼 같지 않은 종목들 워낙 많습니다. 홍준 대표님께서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토겐스탁의 명실상부한 메인 우리 전문가님이시죠. 어느 정도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며 수익의 기쁨이 올 텐데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시는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노란독 오픈 채팅방에 홍주원이 떴다라고 검색하셔서요. 들어오시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의 이 종목은 어떤지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홍준 대표님께서는 사실 현실적인 조언을 워낙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다 늘 얘기해 주시고 저도 이 홍준 대표님의 너튜브를 즐겨 보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이 기업의 가치가 이제 주가에 수렴되는 단순히 이제 확률 게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늘 수익만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 12개월로 쪼개서 매일 안정적으로.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떠한 말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이제 주식을 네. 하시면서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사면은 바로 오를 줄 아는 사람들, 내가 사자마자 오를 줄 아는 어떤 뭐 이런 큰 대단한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에만 집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뭐 급등주만 따라가시고 나중에 또 테마주만 따라가시고. 그러니까 습관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네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 잘못된 투자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은 이 투자 습관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도박성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박성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 주식은 우리가 쉽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그런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또 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주식을 쾌락 때문에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돈을 벌려고 카지노가 하는 거죠.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카지노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야 되는데 처음에
매매 자체를 그렇게 배우고 그리고 혹은 그런 걸로써 어떠한 재미 한마디로 뭐 하루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수익도 보신 분들 이게 맛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백만 원씩 까먹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하루에 그렇게 수익을 봤던 거, 운 좋게 내가 상한가를 먹었던 거, 뭐 이런 것들만 이 기억 속에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때 그 기억 때문에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다가 깡통 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깡통도 몇 번 차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버릇들, 이런 습관들 분명히 고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1년 아까 얘기하신 대로 1년 365 12개월 내내 어떻게 수익을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게 거예요. 1년으로 따지면 뭐 네. 원금의 4배, 5배 늘 그렇게 해주시는데 12개월로 쪼개서 달달마다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그거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자, 주식이라는 걸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주식은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락장에는 또 하락장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고 상승장에는 또 상승장에 맞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2년만 하고 주식 투자를 안 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맞아요. 네. 10년, 20년 우리가 보고 한다 그러면 사실 1년 중에 한두 달 잠깐 쉬어간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아요.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럴 때 잠시 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익을 못 본다는 거에 아쉬움을 갖지 말고 우리가 또 다른 공격적인 투자 포지션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림의 미학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은데 사람들은 하락장에서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이러나 저러나 계속 투자해요. 그러니까 맨날 고점에 고점 매수, 맨날 물리고 그리고 이제 종목 상담 하다 보면은 다 고점이에요. 심지어는 비중도 뭐 50% 100% 허다하시고요. 네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질 않았으니까 비중 조절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그냥 그냥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파는 거지. 막연한 이렇게 기대감이죠. 그냥 그렇게 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주식 투자 그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나서 소액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연습 시간을 가져야 돼요. 소액으로 연습 시간 뭐 네. 아니면 모의 투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 투자 기간을 가진 다음에 정확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시장과 맞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랑 같이 동화가 돼서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그냥 시장이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우리가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픈 채팅만 들어오셔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번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른 생활로, 바른 주식 투자로 그런 기술들 그리고 주식이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